예. 다음 다음 순서는 순서는 우리 로컬 네. 플레이어인데요. 오늘은 요즘 군산에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비어포트에서 창업한 우리 청년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로컬 플레이어 오늘의 이야기는 그래프트 월명의 황민호 대표님에 대한 스토리이고요. 먼저 우리 코너지기와 인사부터 나누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편 대표님, 한 달간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요. 한 달이 좀 길었네요. 네, 그러면. 한 달도 네. 좀 길었고 뭐 자주 사실 뵈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주 뵈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너무 좀 심각해지고 있고 예전에는 좀 남들 얘기였다면 요즘은 이제 제 진짜 근처까지 온 느낌이 들어서 항상 또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편 대표님, 그럼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주시고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저희 그 군산에 아까 말씀하신 핫한 장소인 그 비어포트에서 크래프트 월명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계신 황민호 대표님이신데요. 실제 이제 맥주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맥주의 인생을 바치신 그런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보시고 오늘 얘기 들어보시고 또 비어포트도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월명 프로 황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이제 군산 비어포트는 또 현재 군산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서 거기 안에 또 4개의 또 크래프트 이제 수제 맥주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크래프트 월명을 좀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제 크래프트 월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크래프트 월명은 말씀 그대로 맥주를 제조하는 수제 맥주라고 하죠. 크래프트 비어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앞으로 수제 맥주를 이어서 다른 아이템들도 더욱 확장해서 로컬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 로컬을 밖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은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향이 좋아서 만든 회사예요. 예, 맥주는 다른 데 가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군산이 나는 고향이라서 좋다. 그리고 내가 맥주를 잘 만들어서 내 맥주가 맛있고 잘 나와서 사람들이 찾게 되면 내가 사는 고장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편 대표님이 말씀한 대로 맥주를 진짜 좋아해요. 네, 마시지는 못해요, 잘. 근데 진짜 좋아해요. 좋아하시고 잘 만드시고. 네, 잘 만드시는데 네, 잘 만드시는 거죠. 저도 실제로 네. 술 드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양조하실 때만 정말 조금씩 소주잔으로 한 반잔씩만 드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맥주를 못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게 그러면 많이 마시고, 아까 우리 이진우 PD님 진짜 많이 드시거든요. 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는데.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 대표님은 안 드세요? 그럼 맥주를 거의? 제가 원래 술을 먹으면 안 되는 몸이에요. 이게 아. 알코올이 들어가면 제가 숨을 못 쉬는 체질이라서, 그러니까 이 술을 시작하고 맨 처음에 약을 먹으면서 술 맛을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맛을 봐야 그 영역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론으로 했을 때 한계성에 부딪혀서 그 다음부터는 그 숨을 쉴 수 있는 기관지 확장제를 먹고 수술 맛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열정이 약을 드시면서 술을 드시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크래프트 월명이 실제 이제 농업법인으로 또 되어 있고 또 이사님들이 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제 각자 맡으신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소개를 저희 우선 크래프트 월명 같은 경우는 우선은 돈벌이를 위한 회사로 설립한 건 아니에요. 우선은 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돈이 먼저여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저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면 돈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개념을 가진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농한 그 농부가 있으세요. 지금 현재 저희 크래프트 월명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박하 대표님이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브랜딩 쪽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담당을 해주실 바로 옆에 계세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양조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업종이 이 주세라는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세무적인 부분에서는 국가의 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서 이 김세종 세무사도 이제 저랑 친구라서 제가 그 친구한테는 우리 회사에 이런 걸 네가 프로페셔널 하니까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훈 대표라고 있는데 그분은 저희
회사에서 이제 흔히 소사라고 부릅니다. 아, 네, 네, 행동력이 우선 말이 나오면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는 조심성이 많은 타입이고, 그러니까 우선 아이디어나 기획이 나오면 우선 몸빵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서 저희들이 총 5명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 사진으로 나오는 저분들이신 거죠? 지금? 네네. 네. 그 아. 지역의 젊은 청년 5분이 지금 모이신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그 네. 앞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5명이 각자 맡은 영역들이 굉장히 딱 세분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럼 거기 사장님이나 이런 뭐 대표 직함을 가진 분은 황 네, 이제 아까 대표님이신 말씀하신 그 박하 대표님. 네. 아, 음. 그분이 총 대표님은 대표님이시고.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술에 집중을 해야 되는 타입이에요. 술을 제일 못 마시는데 술이 네. 좀 예. 저는 제가 잘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 회사 운영까지 하면서 또 술을 만들고 내가 광고를 하고 이건 전 자신 없어요. 내가 오로지 하나만 파겠다라는 일념으로 이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영을 대신 맡아주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이나 본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대표를 맡는 게 맞다. 농업법인이니까. 그래서 박하 대표님이 대표를 맡아주시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다들 그냥 이사이지만 각자 또 회사들이 있으시잖아요. 각자 전문 분야가 있으시고. 그래서 별칭이 사장이 많은 회사입니다. 다 사장이시기 사장이 때문에. 아, 그래. 참고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각자의 개별 또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네네. 5분 모두 운영하고 계시고 같이 또 모아가지고 또 하이나이스를 만드신 거고 그러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아, 지금 유튜브 댓글에서 조재익님이 이제 맥주를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 이걸 제가 읽는 게 맞나요? 제가 보는데 보여가지고 네, 근데 저도 네. 사실 저도 저도 한 번도 궁금해요. 여쭤본 적이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저도 궁금해져서. 이게 그 가정교육의 힘일 수도 있고요. 제가 회사 생활을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21살 때부터 회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다가 이제 그 일을 접고 그 기간 동안 제가 겪어야 될 사회적인 체험이나 이런 걸 못하고 꾸준히 회사 생활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가 들어서 내가 나이를 더 먹기 전에 하고 싶은 걸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나이 때 겪어야 됐을 거를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못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나이에 뭔가를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고향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맨 처음엔 여행사를 차리고 싶었어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여행사 차리는 건 조금 힘들어서 아,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각 지역에 내가 가지 않아도 각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랑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게스트하우스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조금 저녁에 그 들뜬 기분과 이런 걸 조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펍을 밑에다가 또 차렸어요. 근데 이제 술을 못 마시는 입장이니까 그 맡아주실 분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오픈한 지 한 2달 만에 이직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술을 못 마시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때 메뉴판을 다 접고 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팝을 운영하라고 고용했던 분이 이직을 하셔가지고 그 네. 자리가 비어서 담당이 대신 네, 들어가신 거예요? 뭘 알아야 파는데 네. 그러니까 공부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그때까지는 아, 저는 술을 드시는 분들도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팔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꼈고 이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그 한계점을 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맛을 봐야 되는 영역에 도달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양을 많이 마시진 못하고 저는 전형적으로 맛을 느끼는 타입의 양조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 비어포트 가면은 그 벽에 되게 크게 써 있잖아요. 맥주는 농산물이다. 그런 네. 막 이렇게 글들이 써 있고 실제로 지금 군산 그 크래프트 혈명에서 양조를 하고 있는 술들이 다 지역 보리를 활용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리 농사를 또 지어서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양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 브루어의 입장에서 이제 수입 뭐 이런 메가나 아니면 홉들이 아니고 국산 이제 농산물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으신지. 어려운 점은 우선 농부분들이 1차로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보리라고 하시면 일반 지금 유튜브를 보시거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리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식사나 이럴 때 먹는 육조보리라고 해요. 한 줄기에서 6개로 나요. 그래서 그 곡식의 알알이 크기가 다 틀려요. 왜? 부댕 껴서 나기 때문에 어떤 애는 크고 어떤 애는 작고. 근데 저희가 술을 만들고 맥주를 만들거나 위스키를 만들 때 사용하는 보리는 두 줄 보리라고 해서 딱 2갈래로만 나요. 그래서 곡식의 알이 일정한 크기라서 그게 주로 술에 사용되는 보리인데 이 보리를 저희 나라가 농사를 안 한 지 한 30년 정도가 넘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재료를 원래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지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FTA가 되면서 이제 외국에 있는 두줄보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단가 싸움에서 밀리고 농부들이 말 그대로 밭을 갈아 엎으신 거예요. 돈벌이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FTA가 되기 전까지는 그 대형 지금 2군데의 회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회사에서 전량 수매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계속 농사를 지었었고 수입이 되니까 이제 기업들은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더 싼 걸 쓰고 그래서 이제 30년 만에 다시 부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에서 최초로 다시 자국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수제 맥주 회사들이나 큰 대형 회사들이 쓰는 맥주 재료는 전부 다 100% 수입입니다.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수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좀 어렵기는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첫 스타트예요. 저한테는 30년 전에 하셨던 분이 지금 하면 다시 스타트지만 저희는 첫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술 이전도 제대로 안 됐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해나야 되고 뭐 이 메가라는 게 기술이 좋다고 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료 자체인 원자재 자체가 좋아야 거기서 더 좋은 메가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보리가 나쁘면 아무리 내가 좋은 기술이 갖고 있어도 좋은 메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농부들부터 그렇게 또 공부하시고 재배 방법부터 또 관하고 연계해서 교육해서 완제품인 메가까지 생산하시고 저희들은 그 재료를 쓰는데 어려움은 가격에 있어요. 네, 2배 비싸요. 네. 수입에. 그러니까 내용을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수제 맥주집이 꽤 유행이잖아요. 그러죠. 유행이고 많이 생기기도 하고 유명한 집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군산의 지금 특징은 저도 지금 계속 새로운 걸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 수제 맥주에 들어가는 메가나 이 보리에 대한 부분들이 수입인데 군산은 지역에서 재배를 시작을 했고 이게 30년 가까운데 거의 재배를 않다가 처음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같이 지금 움직이는 시작인 지점인 거네요. 네. 그래서 힘든 그래서 부분이 맥주도 그것도 비싸기도 하고 네. 원재료도 비싸기도 원재료가 하고 비싸니까. 네. 그 지금 시하고도 연결돼 있고 지역의 보리도 같이 그죠. 소비하고 농부들랑도 있고 연결돼 그래서 아까 있고요. 농부다 농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네. 포인트 거기에 있는 거고요. 아 예. 그럼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수제 맥주 크래프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회사들은 네네. 국내 메가를 사용하는 데가 아예 전혀 없나요? 현재적으로 계속 상용화를 하면서 사용하는 곳은 군산 비오포트. 그러니까 저희 군산 맥주조합이 유일하고요. 우선은 또 한국의 위스키 회사가 2군데 있어요. 이곳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곳에서도 군산 메가를 어느 정도 가져가신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숙성이 되면 아마 군산에서 만든 메가로 만든 위스키도 맛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수제 맥주 양조장들도 어차피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상업이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보다 마진이 적더라도 개성을 부여를 하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성을 그 술에 부여하는 양조장들이 크래프트 비어인데 이 크래프트 비어들도 지향점이 있지만 단가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써봤던 게 아니니까 무작정 시도하실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게끔 과정을 거치는 게 저희 지금 군산 비어포트 같아요. 저희들이 써보고 이게 수입 메가보다 나쁜 게 아니라 수입 메가보다 이런 점이 다른 메가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비용이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이제 지역 농산물을 쓰면
보통 지역 특산주라는 면허가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 판매도 되고요. 세제 혜택도 있고요. 근데 유일하게 맥주는 그 카테고리에서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량을 다 수입 재료를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역 특산주 면허로 들어가는 게 아마 군산시도 그렇고 저희 양조업계들도 그렇고 그게 목표예요. 지역 특산주. 우리나라 꼭 군산 메가가 아니어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보리 갖다가라도 술을 만들면 그거는 지역 특산주로 맥주라도 인정을 해줘라. 그래야 시장이 더 넓어진다. 그리고 시장이 넓어지는 만큼 군산에 있는 농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보리를 심는 농부들도 같이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관도 저희도 그리고 농부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계속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네, 사실 이제 크래프트, 그러니까 수제 맥주 양조하시는 뭐 곳들이 굉장히 지역 재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뭐 복숭아를 쓰는 데도 있고, 뭐 사과를 쓰는 데도 있고 한데, 향후에 좀 이 군산에서 써보고 싶은 재료가 또 있으실까요? 이거는 기업 비밀에 해당하면서 근데 저한테는 말해주셔도 되잖아요. 네. 저는 이미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그 아이템은 찾아놨었어요. 이걸 꼭 내가 맥주에다가 써야 되겠다라는 부재료의 개념을 생각을 해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초예요. 군산의 지역 특산품이기도 해요. 다들 잘 모르시는데 함초는 그 염분기가 있는 땅에서 자라나는 이제 한약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근데 이 맥주에 소금이 들어가는 맥주의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 자란 식물이 소금기가 있는 맥주랑 만났을 때 아마 이 플레이버가 더 돋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고제라는 장르에다가 함초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는 뭐 빨간색 무를 얘기하는데 이게 맥주 색깔이 꼭 노랄 필요는 없거든요. 검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현재 외국에서는 파란 맥주도 나오고 녹색 맥주도 나와요. 그게 뭐 인위적인 식용 색소를 쓸 수도 있지만 천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색상들의 재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는 최대한 농민의 기준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아니면 군산에서 생산돼서 좀 뭔가 특징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쓸 거고요. 좀 다만 아쉬운 점은 남들은 진짜 부럽게 보실 수도 있어요. 니넨 메가 생산하잖아. 저는 가끔 좀 부러운 게 과실류가 좀 많은 지역이었으면 좀 더 다양한 걸 시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지역 농산물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지역 농산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안에서 지역이 틀리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됐으면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또 크래프트 월명이 막 이제 신생, 이제 뭐 1년도 안 된 그런 기업이고 또 여러 가지 또 미션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향후 이제 좀 최종적으로 생각하신 어떤 목표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향후 목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크래프트 비어 씬에서 인지도를 쌓는 게 우선 1차적인 목표고요. 약 150개의 양조장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막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둥이인데 제가 나이는 막둥이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진짜 철판 깔고 물어봐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건 배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근데 또 이제 다행히도 각 지역에 계신 크래프트 씬에서 활동 중인 대표님들이나 브로들이 그래도 생각해서 많이 서포트 해주시기도 하시고 우선적으로는 맛있는 맥주를 만드는 게 목표고 그 맛있는 맥주를 마시러 군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군산처럼 조금 북적북적대는 돈도 돌고 돈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어깨에 부딪힐 정도로 옛날에 했던 그런 도시재생이 되길 원해요. 맥주로 인해서. 예. 네,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맥주를 통해서 지역의 부활을 꿈꾸는 네. 네, 그러면서 전 멋있습니다. 돈도 벌어갈 겁니다. 네, 그럼요. 돈도 많이 벌어야죠, 우리. 네. 사실 이제 또 군산 비어포트에 또 크래프트 월명도 있지만 이제 또 세 개 업체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어포트를 한번 좀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또 홍보를 한번 짧게라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의 총 명칭은 군산맥주조합이고요. 그 군산맥주조합이 공장이와 그 매장들을 갖고 있는 플레이스의 이름을 비어포트라고 칭했어요. 왜냐면 군산은 항도 있고 공항도 있고 저희들이 원래 선창이었던 데잖아요. 제보 선창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맥주 선창 중에 하나. 그래서 비어포트라고 한번 명칭을 해서 그 맥주 조합 안에서 크래프트 월명은 기둥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진호 대표님 계셨던 것처럼 그 동생분이 하시지만 그 G3 크래프트 비어라고 하는 회사와 그다음에 드라마틱 브루어리라는 회사, 그다음에 그 메인쿤이라고 불리우는 회사, 이 네 개가 한 기둥의 회사예요. 저희는 다만 한 회사에서 각자의 팀이 나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비어포트 안에서 각 매장에서 그 술은 각자 매장에서 담당한 사람들이 만들고 쉐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각자 맛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산 비어포트를 오시면 한 군데만 들리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아마. 각자 색다른 메뉴도 색다르고 술도 색다르기 때문에 주량이 안 되신다면 2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한 곳 한 곳을 부셔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황민호 대표님 모시고 또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로컬 플레이어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또 다른 대표님을 모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